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전문 경영 CEO들의 고액 연봉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4월 24일자 뉴욕타임스가 미국 전문 경영인 체제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해고됐는데 해고를 시킨 그 장본인들 CEO들은 천문학적 보수를 챙겨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던 그 미국 CEO들의 보수 한번 볼까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페이컴의 CEO 차드 리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2억 1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 2,322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2,300억을 보수로 받았다. 또 제너럴 일렉트릭 랠리 컬프 회장은 805억 원을 받았습니다. 2,300억보다는 훨씬 작지만 여전히 엄청납니다. 다 이 사람들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같은 해 한국 최고 보수를 받은 사람은 삼성전자 권오현 고문 172억, 김기남 부회장 83억입니다. 큰 액수이긴 하지만 미국 CEO들과 비교하면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 뉴욕타임스가 통탄에 맞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처지와 이들의 처지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실업률이 치솟았잖아요. 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이죠. 그 해고의 앞장선 주역들이 누구냐? 바로 이 CEO들입니다. 전문 경영 CEO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아시죠? 이 사람이 야, 이것은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다 말이지.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었어요. 사실 미국 대기업들의 노사관계는 살벌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죠.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 경영인들이에요. 미국 대기업 중에는 오너가 없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최종 결정권은 당연히 전문 경영인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의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잔인합니다. You are fired 라고 하면 그냥 해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마음이 불편하게도 그런 특성 때문에 미국의 전문 경영 체제가 오랫동안 작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대기업도 미국처럼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전문 경영 기업이 많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편은 선진국들에서 전문 경영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000년 당시의 자료인데 그 당시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인 상위 20대 기업 중에서 지분율 20%를 갖고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그것의 비율입니다. 좀 복잡하죠? 대기업들 중에서 지배주주, 총수가 없는 기업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는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0%잖아요. 다 지배주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은 10%, 핀란드 20%.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90%입니다. 90%의 대기업이 지배주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영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이 같은 상황을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미국은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경영 체제가 세계의 일반적인 체제가 아니고 미국이 특별한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그 예외적인 측면은 전문 경영만이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쉽게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매우 예외적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필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해고가 쉽기 때문에 전문 경영 체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기업의 존재 기반이 이윤에 있음을 인정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내는가, 그것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윤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적자가 지속된다면 기업은 그냥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전문 경영 체제가 잘 작동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 또는 주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해고도 불사한다는 것이 미국 전문 경영인들인 거예요. 이 같은 특성은 미국만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업의 가치는 다른 나라에서 주인들이 가장 잘 챙기는 거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자, 오너 또는 100% 주인이 있기 어려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그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에서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가치인 이윤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녕,
자기 자신의 자리 보전, 또 동료 노동자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챙깁니다. 회사의 가치보다. 그러다 보니 이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경쟁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업은 쉽게 부도가 나기 마련이죠.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M&A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 그게 대부분 나라들의 사정인 거예요. 미국은 독특하게도 전문 경영인들이 노동자들의 조력자가 아니고 주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일이 재현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자 가능성을 줄이고 이윤을 늘리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들에게 지급되는 그 천문학적 보수에는 그 악역의 대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규제 때문에 이런 것을 시도조차 하기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말인 겁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의 대기업들 중에도 전문 경영 기업이 제법 많습니다. 소니, 마츠치다 이런 전자기업들, 전자제품 기업들도 이 모리타 아키오, 또 마츠치다 고노스케 같은 이 창업자들이 물러나고 난 후에 전문 경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분위기는 매우 민주적으로 되었어요. 덕분에 노동자들은 행복해졌겠지요? 하지만 기업으로서의 성과는 매우 참담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의 전자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붕괴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삼성, LG, SK하이닉스 같은 이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오너의 결단을 앞세워서 공격해 오는데 일본 기업들은 민주적으로 노동자들끼리 회의만 거듭하다가 연전연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창업자 오너들이 있을 때는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기업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미국 전문 경영의 특성을 비정함, 일본 전문 경영의 특성을 무력함으로 표현한다면 한국 전문 경영의 특성은 부패입니다. 한국에도 전문 경영을 도입했던 대기업들이 제법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1980년, 90년대의 기아자동차였죠. 또 2000년대 이후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둘 다 국민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성과도 좋았어요. 하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패였습니다.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부패했어요. 그 부패가 회사를 적자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 경영 기업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곳이 유한양행입니다. 정직한 경영을 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훌륭하죠. 다른 한국의 전문 경영 기업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 경영 기업들이 잘 성장을 못하고 있듯이 유한양행도 비슷합니다. 잘 성장이 안 돼요. 아마도 노동자들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경영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전문 경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전문 경영 CEO들이 회사의 가치를 경영의 최고 목표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해고도 불사할 정도로 비정함을 각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문 경영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전문 경영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오너가 있어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인 거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오너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바로 그 때문인 겁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